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쓴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나 강연에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 내가 보기에는 영어를 이미 자유롭게 구사하는데도 매주 1시간씩 원어민을 만나 회화 연습을 하는 지인도 있다.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 본격적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또는 회원제 클럽에 가입해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교와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 수준까지 점점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더 부유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자신에 대한 투자. 내가 아는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지속합니다.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자. 자기 연마의 돈을 쓰자. 때로는 평소에 가는 곳 말고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자. 이것도 자신에 대한 투자의 일종이다. 2017년 7월에 멕시코 리그에 파추카로 이적한 축구선수 혼다 게이스케의 이야기다. 그는 밀라노에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미용사를 한 달에 2번 정도 일본에서 불러와 머리를 손질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 운임을 포함해 연간 1억 원 이상이었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그의 자세에서 일종의 기백까지 느껴진다. 자신을 향상시키고 승부에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데 오히려 경의를 표한다. 경험과 추억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나는 젊을 때부터 경험을 쌓는 일에 아끼지 않고 돈을 써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모 카드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경험이나 추억에는 값이 없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금은 별로 없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험을 쌓는 일에도 적절한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회가 왔을 때 눈 딱 감고 투자해야 한다. 나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이나 추억을 소중히 여겨 인생 경험을 많이 쌓은 친구들이 있다. 그들도 자신을 결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으로만 풍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험과 추억을 쌓을 때는 이게 언제 돈이 될까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과 추억이 내 직업의 폭을 넓혀주었다. 나 자신에게 쓴 돈이 결국 나에게 비즈니스와 돈을 가져다 주었다.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남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수많은 성공한 지인 중에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는 원래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법률가다. 그리고 틈틈이 젊을 때 유학하면서 습득한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에세이를 쓰고 있다. 그는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지성이 몸에 배어 있다. 보통 사람이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행동도 자연스럽고 산뜻하게 실행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선물한다. 업무를 계기로 만나 친해진 지인이 생일을 맞았다고 하자. 그럼 누구나
축하 선물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소한 소품이나 꽃을 선물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가 선물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시간이다. 물건을 선물할 때도 반드시 차나 식사를 함께한다. 상대가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나도 언젠가 그 선물을 받고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선물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시간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다는 말에 나도 깊이 동감한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심야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다고 하자. 빈손으로 갔다 해도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기념품은 무슨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부모님의 생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질릴 만큼 나누다 오자. 온천이라도 함께 가서 깊어지는 밤을 보낸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다 들어맞는 말이다.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치면 나도 그거면 돼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따라 주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스토랑에도 큰 신뢰지만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 문제는 아무거나라는 말에 있다. 이 말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면 됐다는 감정이 담겨 있다. 나도 그거면 돼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생각한 끝에 그 메뉴를 선택했다면 나는 땡땡으로 할게, 나는 땡땡을 먹을게 라고 말했을 것이다. 사실 동석한 사람과 같은 메뉴를 고르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연히 같은 것을 골랐다면 나도 땡땡을 먹을게 라고 말하자. 이 말은 나도 그거면 돼와 느낌이 전혀 다르다. 많은 사람이 식탁에 빙 둘러서 앉는 선술집이나 여느 식당이 각 사람에게 주문을 받는 것은 각각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는 배려다. 그런 배려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좋아요,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큰 결례다. 알아서 주세요라는 말이 결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식당에 자주 가서 요리사가 자신의 취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메뉴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거나 요리가 고급이라서 메뉴만으로는 어떤 요리인지 파악할 수 없을 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직원에게 이건 어떤 요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매너 있는 행동이다. 레스토랑 측에서도 요리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메뉴를 열심히 읽어보는 고객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은 기꺼이 세심하고 정중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종잣돈으로 운을 굴리는 방법.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대학생 때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메인 작가나 담당 프로듀서가 아니어도 촬영 현장에 가면 수많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랜 연기 생활로 건물주가 된 중년 방송인도 있고 한 편의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신의 배우도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알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식 자리였다. 한 번은 땀을 잔뜩 빼고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였다. 당시 나는 가 20살을 넘긴 대학생 인턴. 그날따라 유난히 촬영이 고됐던 터라 숨을 몰아쉬던 차였다. 그때 높은 신망을 받는 선배 방송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너무 고생했어요. 어린 대학생 인턴이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을까.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꽤나 두툼한 액수였다. 당시에는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큰 어른이 주시는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에는 그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듣고 기쁘게 촬영에 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분이 잘된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만큼이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주목한 것은 그분의 지갑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길이 잘 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내게만 베푼 호의가 아니었다. 소위 어린 스태프들의 용돈이나 회식비로 줄기차게 현금을 고집하던 분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선배 방송인과 닮은 인물들을 여러 마주할 수 있었다. 세월에 의해 멋스럽게 태닝된 가죽 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큰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토지 매매나 부동산 거래, 신규 사업 계약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갑 속에 일정에게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그려진 1만원권과 5만원권은 물론 태계 이황이 그려진 1,000원짜리 지폐도 예외 없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큰 부자면 현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행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어디 가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 구태여 지갑 속에 지폐를 넣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 보고 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지니고 다니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레 파킹을 맡길 때나 음식점, 미용실에서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돈을 꺼내 언제든지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보답과 베품은 인심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실물의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진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다. 지방 소도시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난다. 빵집 덕분에 도시 전체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다. 건물 하나를 사들여 통으로 매장을 꾸미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몰려와 빵을 사간다. 직원들이 1분 1초도 휴식할 틈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매일 수없이 열리고 닫히는 매장 카운터의 계산함 위로 분주히 지폐와 동전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빵집을 창업한 일대 사장님 창업주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주가 종일 본점을 지켰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장을 자주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조차 그가 일대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사업이 뒤늦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신문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던 것이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창업주는 계산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가게들이 있다. 랜드마크로 여겨질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형 음식점들이다. 수원에 있는 몇 층짜리 대형 왕갈비집부터 담양에서 입소문난 원조 떡갈비집까지 억 단위 월 매출을 기록한다는 기업형 음식점들의 창업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카운터를 지킨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당최 돈을 만져볼 일이 없다. 은행 앱의 계좌에 숫자가 찍히면 월급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면 돈을 쓴 것이니 돈의 개념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요즘 유행하는 투자 역시 이쪽 숫자에서 저쪽 숫자로 이동하거나 혹은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촉감, 무게, 질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의 맥을 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돈이 들고 나는 융통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매달 계좌로 월세 70만 원을 이체해 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목통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현찰 70만 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이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70만 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70장의 무거움이란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그 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문화가 있다.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라는 의미에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었다.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 배우기.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원리를 우리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의 경제나 과학 원리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발전의 법칙을 끌어안은 반면 우리는 이 똑같은 원칙을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현대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이뤄내기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좀 더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회사 또는 고객에게 더욱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나 시간도 없이 홀로 필요한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육강식의 인생은 직장에서의 치열한 생존 전쟁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경쟁과 자극, 돈이 결부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업무의 요구,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만연한 불안감 등이 뒤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과학, 기술, 비즈니스에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는데 어째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꿋꿋이 고수하는가? 회사나 경제 전반에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가 효과적이라면 개인에게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적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보아오면서 위의 명제가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훨씬 더 적은 양의 피, 땀, 눈물, 고군분투로 더 깊은 만족감, 성취감, 돈, 행복, 또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히고 편안한 인생을 일궈냈다. 우리는 많은 할 일들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 쓸데없는 것이다. 근심 걱정이 대표적이다. 근심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동하고 걱정하지 말거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기로 하고 걱정도 그만두어야 한다. 불운을 피할 수 있거나 일어날 만한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해보는 건 바람직하다. 행동을 취하되 걱정하기는 멈춰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어날 일에 대해 제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근심 걱정은 우리를 엄청난 시리에 빠뜨리기만 하고 결코 힘이 되지는 않기에 행동도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만 곧바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행동하지 않느냐를 결정해서 물론 두 가지 경우 다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다. 우리 앞에 큰 과제가 놓여 있다. 다름 아닌 현재의 일과 생활 방식을 정반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인 삶을 많은 것으로 더 많이가 아닌 적은 것으로 더 많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회적 기류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재빨리 변하지 않는다. 칼뱅주의 사상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개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런 관념이 사회 전반과 현대 직장 문화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따라서 이를 뿌리 뽑으려면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을 당신과 나를 위한 80대 20 방법의 백미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활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행복 얻기.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하기는 아래의 두 가지 약속을 실행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생의 어떤 것도 조금이 아니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한다.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엄청난 공을 들이든 오늘 들인 노력만큼만 하든 발전하는 방법을 찾는 데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나은 결과물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 나온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의 함정은 매번 똑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한다면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미미한 발전만 남게 된다. 대신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놀랄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멋진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꿈꿔볼 만하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고 좀 다르게 행동하도록 밀어붙이자. 이것이 모든 과정의 근간이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하기가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진중한 생각으로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하고 난관을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약간의 훈련을 통해 어떻게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흥미로워진다. 비결은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보상을 얻는 일을 고르면 된다. 자신이 영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에 나온 도시 베드록에 사는 동굴맨이라고 상상해보라. 도시 반대편으로 지금 급하게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걷거나 뛰는 방법이 있다. 걷는 건 평생 걸릴 것이고 뛰는 건 좀 더 빠르긴 하지만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뛰는 방법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내려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실수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전형적인 함정인 것이다. 80대 20 방법은 다르다. 무척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요구한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가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뛰지 않고 베드록 건너편까지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영화에 나오는 선사시대 식당의 여종업원처럼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뛰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아니면 온순한 브론토사우루스 목에 올라타는 건 어떤가? 이것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번엔 매력 넘치는 상대와 데이트하고 싶은 20대의 젊은이라고 상상해보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 차트는 아마도 도표사와 같은 형태일 것이다. 데이트 상대가 얼마나 멋질까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토론클럽의 회장이 된다거나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등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데이트 상대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도 결국 많은 공을 들였으나 적은 보상으로 돌아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또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데이트하고픈 상대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데이트 기회를 얻어내고 데이트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가 최대한 멋진 웃음을 짓고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건 어떨까?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이다. 위의 사례들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듯
적은 것으로 많이 이뤄내기 차트를 자신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된다. 작은 상상만으로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저항의 방법만 택하라거나 행동할 때 노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소중한 것만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에너지를 한데 모은다면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 훌륭한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사상가, 철학자 또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이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성공했는가? 아니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공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뤘는가?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서 좀 더 성공하기 쉬웠는가? 그들은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일했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며 즐겼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나?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라도 그들의 일은 언제나 실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노력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얻는다. 우리의 삶에는 아주 적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잘 되는 일들이 있다. 몹시 진부하지만 삶의 최고의 것들은 공짜이거나 거의 공짜처럼 노력 대비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고맙다는 말, 감사함을 표현하기, 친근감 드러내기, 노을과 해돋이 보기, 동물과 환경 돌보기, 아는 사람에게 웃어주기, 친절하게 대하기,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기, 이 모든 것들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즉, 노력에 비해 보상은 크게 돌아온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하도록 바라는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이것을 어떤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언제나 효과적이며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항상 알려주는 데 있다.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것의 문제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는 쉽게 유지되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앞서가는 생각이 인생에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적은 비용이 되는 것이다.